지적법의 교재 보세요. 111페이지. 축척 변경이에요. 앞전에 그 지적법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축척 변경에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113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28회 문제예요. 이거는 축척이라는 게요. 어예 보세요. 111페이지. 용어에 보면 업무방해죄로 구속시킵니다. 특수업무방해로. 대구 왜 이러나? 예? 자, 어예 보세요. 축척을 우리가 봤죠. 지적 도면에 있는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인다 해놓고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이 도면에 축척을 바꿉니다. 작은 걸 큰 걸로, 그죠? 근데 그 절차를 이제 우리는 배우는데 전체적으로 우선 동리를 중심으로, 그죠? 여기 유라동이면 유라동 전체나 일부 지역에 도면에 축척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바꾸는데 주무기관 또 담당은 소관청이에요. 시군구예요. 시군구청이 합니다. 여기 지적소관청이고, 그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꾼다 했는데 여기가 1200분의 1로 돼 있는 축척을 600분의 1로 바꿔요. 자, 이 1200분의 1과 600분의 1을 축척이라 해요. 이거를 축척인데 12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을 비교를 했을 때 1200분의 1이 작은 축척이고 600분의 1이 크다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도면은 제일 큰 축척입니다. 이게 5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요건 이제 500분의 1이고 가장 큰 축척입니다. 1200하고 600분의 1을 비교했을 때, 그죠? 작다 그러고 크다 그랬죠. 그죠? 왜 그러면 큰 축척으로 바꾸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600분의 1로 축척을 바꾸면 더 정밀해집니다. 도면이 정밀해지는데요. 그걸 이제 정밀도를 높인다 그랬죠 아까. 또 하나는 통일입니다. 축척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 1200분의 1도 있고 600분의 1도 있어요. 그죠? 600분의 1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요겁니다. 도면이 여러분 600분의 1로 하면 도면이 더 뭐해집니다. 정밀. 이게 크다는 말이 더 정밀해진다는 거. 요게 축척 변경의 주로 이제 사유입니다. 거기 가운데, 그죠? 111페이지 쭉 이제 진하게 해놓은 거는 축척 변경의 전체적인 절차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설명 다 들으시고 요걸 보시면 됩니다. 축척 변경 대상 그래놓고 밑에 내려가면요, 신청으로 하기도 하고 직권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죠, 그죠? 다시 말하면 축척 변경은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방금 소관청이, 그죠? 직권으로 하기도 합니다. 바로 넘겨서, 그죠? 거기 절차에 보면 넘깁니다. 절차에 보면 성인 신청 그랬는데, 그죠? 요게 이제 요건이에요. 요건,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그죠? 요건인데 시군구청이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 1번에 나옵니다. 거기 1번 보세요. 괄호 1번에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3분의 2 동의입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3분의 2 동의. 우리 지적법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는 오늘 지금 나온 축척 변경이라는 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 공법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법에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무슨 동의 또는 뭐 협의 이런 거 있죠. 그와 같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공법은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지적법은 딱 동의 얻어야 되는 게 그죠. 요 경우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나중에 끝에 맨 끝에 나오는데요. 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의 뭐를 거칩니다. 승인.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동의, 의결, 승인. 요거를 거칩니다. 요건을 갖춥니다. 요걸 이제 갖춰서 축척 변경 이제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여러분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를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네 가지 요 절차에서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은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거기 2번에 112페이지 맨 밑에 그죠? 시행 공고. 요 시행 공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갔어 그죠? 저 참 넘겨서 거기 그 114페이지 맨 위에 4번에 보면 지적 청량을 다시 해가지고 토지 표시를 결정하는데요. 요거를 지적 결정이라 그래요. 다시 지적을 다시 결정하고 116페이지로 넘기면 7번입니다. 청산 절차예요. 청산 절차. 요걸 이제 거치고 청산 절차. 그 다음에 8번 117페이지 여러분 8번에 축척 변경 확정 공고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요거 따로 자료로 정리하거나 또 요약집 나오면 요렇게 네 가지 절차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공부하실 때 네 가지 절차로 묶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라는 게 자꾸 펼치는 것보다는 좁혀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요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 이제 요 절차 과정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로 날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112페이지로 가서 축척 변경고 시행 공고를 내는데 시행한다고 그죠? 공고를 합니다. 거기 보면 20일 보이죠? 시행 공고 끝에 20일 이상. 여러분은 요 20일을 체크해 두시면 돼요. 20일 이상 날짜, 숫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면요 113페이지에 경계점 표지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경계점 표지 설치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 공고가 되면 토지 경계점의 경계를 표시하는데 그게 쭉 가면 앞쪽에 앞줄에 그죠? 30일 보이죠? 시행 공고가 되면 30일 내에 경계 표시를 합니다. 그게 30일이에요. 두 가지 있죠, 여러분. 20일 아까 시행 공고 20일, 30일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앞전에 그 28의 문제입니다. 이거 바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를 가지고 물었던 게 요 문제입니다. 28회 건데 공간 문제 보세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내는 겁니다. 앞에 거는요, 그 진하게 되어 있는 박스 안에 앞에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3분의 2. 요 3분의 2 동의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2 동의는 딱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적법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얻는 거는 딱 하나 있다. 뭐 할 때? 축척 변경할 때요. 요때입니다. 3분의 2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뒤에 또 이어서 축척 변경의 의결 거치고 누구의 승인을 아까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시, 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 승인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 있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 기준점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다. 이거는요, 그 문제 있었어요. 옳은 것 다음에 거기 있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서 지워도 됩니다. 그 지적 기준점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다. 그건 지워도 됩니다. 필요 없는 거고 여기는 다음 그 지문 보세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부터 며칠 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자기 토지 경계를 표시해야 됩니다. 요게 며칠입니다. 30일. 30일 바로 앞에 있었죠. 위에. 답은 4번입니다. 3분의 2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승인 그 다음에 30일 이렇게 답은 4번인데 뒤에 이제 또 숫자가 나와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이제 요 문제는 풀 수 있죠.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묻는 거였어요. 자, 넘깁니다. 114페이지에 4번 여기는 그 타이틀만 보십시오. 지적 청량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자, 저기 보세요. 축척을 바꿨는데 그냥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600분의 1로 바꿨습니다. 1200분의 1을 600분의 1로 바꿨다 그랬죠. 그죠? 600분의 1의 축척을 가지고 다시 지적 뭐를 합니다. 청량을. 그래서 이 도면을 다시 만들어요. 이거를. 이 도면을 600분의 1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아까 저기 1200분의 1로 돼 있던 거를 600분의 1로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뭐를 다시 해야 됩니다. 청량을. 그래서 토지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 표시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죠? 토지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제 토지 면적의 증감이 생겨요. 요 예를 좀 이따 이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토지 면적의 증감이라는 거는 면적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해요. 요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나중에 제가 요약해 드릴 때까지 요것만 하시고 넘깁니다. 청산 절차인데 하여튼 여러분 법에서 청산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똑같습니다. 다른 법에도 나옵니다. 공법이나 공법 이런 데도 나와요. 이게 청산이. 그럼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청산을 해줘야 돼요. 요거죠. 아까 토지 면적 증감에 대한 돈으로 뭐를 해줘야 됩니다. 청산. 요게 청산 절차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럼 예가 하나 있어요. 예가 요 예는 오늘부터 10월 달까지 똑같이 들 겁니다. 두 토지를 예를 드는데요. 책에 없습니다. 이거는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A 토지하고 B 토지 두 개를 예를 드는데 그죠? A 토지는 청량을 다시 했더니 토지 면적의 아까 증감인데 A 토지는 5제곱미터가 증가됐고 B 토지는 3제곱미터가 감소가 됐어요. 종전보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관계없는데 이렇게 토지 면적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해서 곱합니다. 요건 다 소관청이 있죠. 아까 저기 시군구가 정합니다. 요걸 금액을 곱하면 각각의 청산금을 산정을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죠, 여러분. 실제 이 축척 변경이 실무적으로 하면 거의 안 합니다. 축척 변경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면 그죠? 방금 뭐가 문제됩니다. 돈이 문제됩니다. 그죠? 돈이 문제되면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여러분 집에서 돈 때문에 싸우죠. 그죠? 다는 아닌데 90%가 돈 때문에 싸웁니다. 사람을 왜 찌르고 때리고 죽입니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그죠? 근데 돈이 문제되니까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축적 비행을 안 해요. 실제로. 살 만큼 사셨죠? 네? 됐고. 축적 변경하는 거 보신 분 없죠? 들어보신 분 없죠? 처음 봤죠? 여기서 처음 보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죠? 실제 동네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서 축척을 바꿨다고, 그죠? 뭐 돈 내라 이런 거 보신 분 없죠? 저도 실제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책에서만 봤지, 법에서만 봤죠. 그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청량을 다시 하니까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해요. 그래서 토지 면적의 증감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제곱미터당 금액 보세요. 5제곱미터, 3제곱미터인데 요 제곱미터당 금액이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이게 대구 우리 여기 시내 지역만 하더라도 이게 몇백만 원씩입니다, 여러분. 서울 가면 몇 천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금액이 몇 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100만 원만 해도요, 여러분 보세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만 해도 5제곱미터가 증가된 사람은 청산금을 내라고 합니다. 구청에 와서. 동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500만 원 갖고 오라고. 500만 원 어딨나 지금 오늘 500원 있는데. 그죠? 그래서 문제되고 3제곱미터가 감소된 사람은 300만 원을 받아가야 됩니다. 300만 원 돈 받아가라고 해요. 그죠? 구청에 오셔서 300만 원 받으라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300만 원 받아가라고. 그죠? 300만 원 받는 건 좋은데 이 소유자는, B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 가격이, 이건 공시 가격이고 거래 가격이 평당 제곱미터당 2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적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내라 받아라 그겁니다. 요게 이제 청산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재건축 재개발 배웁니다. 공법에. 재건축 아파트 뜯고 다시 지었죠. 여러분 아파트 평가액이 뜯은 게 여러분 아파트 평가액이 2억이면 재건축할 때 2억이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3억입니다. 그죠? 3억입니다. 이거 재건축할 때 제일 먼저 분쟁이 뭐냐 하면요. 왜 내 아파트를 2억밖에 평가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3억 가는데. 이건 전부 공시가격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분양가는 높고 내 아파트 평가액은 낮고 분양가는 높습니다. 이거 청산금 내놔야 됩니다. 나중에. 얼마 내놔야 됩니까? 1억. 1억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1억. 재건축하는 아파트 평가액에 분양하는 겁니다. 서울 가면 2배 뜁니다, 여러분. 서울 가면요 2억짜리 아파트 분양하면요 새로 지으면 이게 4억 5억 가요. 그럼 4억이면 얼마 내놔야 됩니다. 2억. 5억이면 3억 내놔야 됩니다. 어딨냐 돈이. 돈이 어딨냐고. 그러면 2억 3억을 대출 받아야 됩니다. 대출 받으면 이자는 누가 내냐? 네가 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 원래 주민들이 분양받는 비율이 16%도 안 됩니다. 그럼 16%도 안 됩니다. 왜?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집만 갖고 있지. 집 거지. 여기도 몇 분 보이죠? 집 거지들. 그럼 집만 갖고 있지. 서울은 더 합니다. 집만 갖고 있지. 거지같이 산다. 하우스 푸어 원어로는. 예. 여기도 몇 집 보이잖아. 집만 있지.
집 하나 살라고 그렇게 노력해서 집 하나 사놓으면 이제 거지같이 삽니다. 그죠? 그게 다니까 전 재산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 자기 집 뜯어버리면 새로 분양해야 되는데 이거 2억 3억씩 대출해 주는데 그 이자를 누가 내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분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누가 먹냐 이거를? 또 돈 있는 사람이 먹는 거죠. 이거 분양 받아 놓으면 돈 되니까. 그래서 다 와서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아. 그래서 재건축하는 데 가보면 반대하잖아요. 플랜카드 붙여놨잖아요. 예? 동구청장 물러가라, 대구시장 반성하라. 왜? 나 또라는 겁니다. 내 살다가 죽을라니까. 왜 내 집을 떴냐고. 그죠? 그래서 반대하는. 이게 시끄럽죠.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가보면 그냥 절차대로 공법에 있는, 여러분 배우는 공법의 절차대로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립니다. 뭐가 문제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돈이 문제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걸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청산금을 이제 산정하면, 그죠? 내려가서 여러분 거기 3번에 이게 저 박스 처리되고 막 그랬는데, 그죠? 청산금 산정해 가지고 공고를 내는데 그 박스 안에 맨 끝줄에 15일 보이죠? 그것만 체크하세요. 청산금이 산정되면 15일 이내에 15일 이상 청산금을 산정했다고 공고를 해줘요. 그 15일.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밑에 괄호 5번 청산금 납부하라고 고지 수령 통지인데 거기 1번에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 20일 보이죠? 20일. 이게 납부 고지 수령 통지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그 밑에 2번에 납부 6개월 보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지급 또 6개월. 같아졌어요. 작년부터. 옛날에 그 전에 달랐는데 6개월 같아졌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갑니다. 6번 괄호 6번 보세요. 우측에 6번 청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는데 거기 1번 뒷줄에 그 박스 안에 1개월 내에 요거 소관청에 이의 신청합니다. 그럼 2번에 그 밑에 이제 2번에 다시 축척변경위원회가 요 1개월 이내 그 앞에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 지금 내용을 읽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아까 그죠? 돌아가서 116페이지 3번에 청산금 산정 및 공고가 15일. 그 다음에 5번에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 1번에 20일. 요 두 개 15일, 20일. 나중에 잘 묶어 드릴 겁니다. 제가 자료로 해서. 그 다음에 그 5번에 청산금 납부 6개월, 지급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우측에 이의 신청 1개월. 요 6개 있죠, 여러분. 지금 공부를 안 했습니다. 체크만 해 놓으세요. 요거. 그 앞전 시험에는 방금 우리 문제 풀어 봤는데요. 앞에 28회는 저 앞에 있는 요건을 가지고 주로 물었고, 이 앞에 우리 그 전 시험에는 대부분 여기 이 숫자 묻는 거 이걸 외우는 한 번에, 여러분 이걸 한 번에 외우라고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요렇게 15일, 20일, 6개월, 1개월 이렇게 묶어 가지고 두 개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요것만 체크해 두십시오. 여기만.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공고입니다. 8번에. 요거는 청산 절차가 끝나면 이제 지체 없이입니다. 거기 숫자 없고요.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내는데,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한 이야기가 시행 공고에 아까 숫자 2개 20일, 30일 하고, 그 다음에 지적 결정 청산 절차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청산 절차. 그건 아직 요 숫자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정 공고를 냅니다. 나머지 그죠? 그 9번, 10번 이건 오늘
이 시간 뒤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지적 정리하고 등기 촉탁은 넘기시고 4번으로 갑니다. 118페이지 여러분.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축척변경위원회가 거기 어휘에 보면 아까 축척변경을 하기 위해서 요 시군구가 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 2번에 구성해 보면 거기도 박스 안에 위원 해놓고요. 축척변경위원회가 맨 앞에고 1번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봐두시고, 그리고 그 위원장 2번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하는데요. 이 위원회를 왜 구성하느냐 하면요, 거기 3번에 심의 의결 사항 보세요. 위원회들은 여러분 공법이, 이것도 공법입니다. 공법에 무슨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여러분 그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이런 말도 하죠. 언론에서 위원회 공화국이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럼 저기 중앙정부에 가면요 1년에 한 번도 안 모이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원회라는 게 뭘 의결하기 위한 기관인데 네 가지입니다. 첫째,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요거죠. 아까 축척 변경 할 때 여러분 요거죠. 동의 의결 승인인데 요 의결이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이었죠. 요게 방금 그 계획에 관한 의결을 거칩니다. 소관청이 거치는 거죠. 2, 3번은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하고 청산금 산정을 시군구가 해요. 시군구가 하는데 요거를 아까 축척변경위원회 뭐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의결. 3번은 청산금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을 의결한다 그랬죠. 아까 여기에 몇 개월이었습니까? 1월 1개월이었고 거기 1개월이라고 앞에 있었죠. 4번에 그 밖에 이제 축척변경 관련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건데, 요거 물었던 거는 그 방금 심의 의결 옆에 27회인데 27회 요 앞전 시험이죠. 재작년 그때 답으로 나온 거는 이거였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거 성인 이거 있죠. 성인 이게 답이었어요. 성인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답이었어요. 27회 문제. 그 나중에 문제로 할 겁니다. 자, 회의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축척변경위원회도 가끔씩 물으니까 거기 구성과 심의 의결만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죠? 지금 이 축척변경인데 여기까지가 여러분 나머지 뒤에 회의거는 참고용이고, 자 축척변경에 주로 나오는 게 여러분 요건하고 여기 보세요. 아까 요건과 절차 과정 요걸 묻는 겁니다. 한 문제가 꼭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에 또 문제 봤죠. 앞전 시험에 대부분이 이 숫자 묻는 거니까 할 때마다 축척변경의 숫자를 나중에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체크만 해 두시면 된다요. 자 119페이지로 가면 4번에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 여러분 지적 우리 공부 토지대장이나 이런 지적 공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잘못 등록된 사항을 고쳐야 됩니다. 그죠? 고치는 거를 뭐라고 합니다? 정정. 그럼 이게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인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신청에 관한 정정입니다. 꼭 보십시오. 첫 번째,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토지 소유자가 발견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죠. 그죠? 신청으로 정정을 하게 되고 넘깁니다. 바로 넘기시면은 신청 절차 이런 거는 참고용이고 바로 이 121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보면 직권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그러면 소관청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거기 1번의 박스 안에 여러분 요 박스 안에 9가지
요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에 해당되면, 요 9가지에 해당되면 요거 직권 정정을 합니다. 요게 직권 정정 사유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 공부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9가지의 직권정정 사유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가끔씩 요거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그 23회라고 앞에 써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입니다. 이거 지금 해봐야 여러분 안 됩니다. 9월 달에 합니다. 9월 달에. 이거 옆에 9월 달 그 써놓으면 돼요. 9월 달에. 지금 해봐야 여름에, 지금 여름 지나면 여러분 더워서 다 잊어먹습니다. 그죠? 나중에 하시면 돼. 예, 그죠? 요거 여러분 꼭 읽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문제풀이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가 왜, 학교 다닐 때도 문제풀이가 왜 필요하냐, 이론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죠? 문제를 풀면서 어떤 걸 묻고 어떤 게 답으로 나오는지 그거를 다시,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할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자, 넘겨서 나머지 소유자 정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쭉 넘기십시오. 125페이지로 갑니다. 지적 공부 정리. 요거는요, 우리 지난주부터 토지 변동이나 이동이죠. 요런 게 있으면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 정리 방법에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있고 소유자 변동에 따른 정리가 있어요. 토지 대장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지 대장에 여러분 좌측에 토지 표시란에, 우리 지난주부터, 그죠? 토지 대장 좌측에 토지 표시란에 지목, 면적, 사유가 있는데 요 사유가 무슨 사유라고 했습니까? 토지 이동 내지 변동. 거기 보면요, 여기 토지 표시의 사유에 보면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전환, 지목 변경, 합병 이렇게 써졌죠. 이렇게 토지가 변동이 되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 신규 등록부터 쭉 해서 정리,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변동된 내용에 따라. 지목이 바뀌면요, 여러분, 지목이 바뀌면 바뀐 지목을 적고, 면적이 바뀌면 분할 합병으로 바뀐 면적을 적죠. 이걸 여기 지금 책에 지적 공부에 뭐라고 합니다? 정리. 소유자란을 보세요, 여러분. 우측에 토지 소유자란에 보면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를 적죠. 거기에 제일 먼저 김영수, 이경자, 박정수의 5인, 마지막이 누굽니까? 정영숙으로. 요거 이렇게 했죠. 소유자 정리되어 있는 걸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요 소유자 정리는 제가 처음에 요거 토지대장 할 때 뭐 기준으로 한다? 등기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등기하고 나서, 오늘 설명 들어갑니다. 등기하고 나서 등기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리를 해요. 끝까지 여러분, 지적법은 오늘 청량할 때까지 이 토지대장 도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126페이지 넘기시면은 4번 보고 계세요. 토지 소유자의 정리. 방금 여러분은 딱 하나, 소유자 정리는 등기된 토지들은 방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등기 기준이다.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까지 지적법을 마치고 등기로 오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부 등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요거죠. 여기가 등기소. 그럼 여기는 소관청인데 저는 늘 시군구라고 합니다. 등기소가 있고
시군구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동구청이 있고, 동구는 저기 효목동에 대구지방법원 안에 등기소가 있어요. 그죠? 대구지방법원 안에 거기에 등기과, 거기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데, 등기소에서는 토지 같으면 여러분, 토지 가지고 예를 듭니다. 토지 등기부가 있고, 각 시군구는 지금 방금 봤던 여러분 토지 뭐를 갖고 있습니다. 대장, 토지 대장을 갖고 있죠. 그럼 자, 첫 번째, 등기부의 소유자가 바뀌면 여러분, 등기부의 소유자가 바뀌면 어디도 소유자를 바꿔야 됩니다. 대장. 등기부의 소유자 바뀌면 대장에도 소유자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하고 등기소에서 통지를 해요. 시군구로 요 통지를 해서 요거 나중에 등기법에도 나옵니다. 소유자 뭐 하라는 겁니다. 정리. 이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 그림 그릴 것도 없습니다. 뭐 그려봐야 뭐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건 내 아는데, 예, 그냥 보고 계세요. 예. 등기소에서 통지 받아가지고 시군구가 대장에, 아까 여기 이 대장의 소유자 정리 있었죠. 방금 토지 대장의 소유자 정리는 뭐 기준으로 한다? 등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등기법에 가면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내용을 읽는 게 아니고 소유자 정리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등기법에 있는데, 등기bil 작성 266페이지, 여기다가 여러분 266페이지 써놓으시고 266페이지로 갑니다. 우리 교재 여기 등기법 쪽인데 266페이지 맨 위에 4번 보십시오. 여러분 4번에 거기 보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겁니다. 저 그림 통지 대상 거기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건물도 건축물대장 소관청인데, 하여튼 여러분 소관청 그러면 다 저기 보세요. 누구를 말합니다. 시군구입니다. 시군구에다가 각각 알려야 됩니다. 이게 통지입니다. 왜 통지해 줍니까? 대장에 적어 보세요. 대장에 뭐 하라고요?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하는데, 통지해야 될 등기는 좌측에 그 통지 대상 표에 여러분 1, 2, 3, 4번이 소예요. 이게 소 뭐냐? 소유권 등기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이 문제 2번 나왔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28회 동안 소 아닌 게 답이었어요. 말이나 개, 닭 이런 게 답으로 나와요. 소. 근데 나중에 합니다. 여기 촬영. 근데 여러분 소 이거 합니다. 문제풀이 가면 소 이게 소 아닌 게 답이에요. 소유권 등기 아닌 거. 근데 이제 우측에 그 통지 대상 X에 보면요, X에 소유권 등기 중에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 하죠. 문제풀이 가서 소 나오면, 소 5마리가 나오면 이게 어느 소냐, 그죠? 그건데 거기 나중에 등기법에서 오늘도 합니다. 가등기하고요. 그럼 여러분 처분 제한에 여러분 가등기하고, 그죠? 처분 제한에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있어요. 이거를 앞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이거를 시험에 답으로 낼 수가 있다 해서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가시 삼형제 등기, 앞전 주에도 이거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 삼형제 등기,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요, 가시 삼형제 등기가 돼 있는 토지는 합병을 할 수 없다.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등기법에 가면 이거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가시 삼형제 등기는 통지하지 않아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 압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아직, 여러분 보세요,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미리.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등기로는 소유자가 바뀌질 않아요, 아직. 그래서 이건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하여튼 소유권 등기 아닌 게 답인데, 소소 있죠. 이게 답인데, 소유권 등기 나오면 가시 삼형제 등기 요게 답으로 냅니다. 여기 가서 여기 할 때 여러분 266페이지 요거 할 때 다시 126페이지로 돌아갈 겁니다. 나중에 126페이지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은 소유자 정리는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는, 등기하고 나서 요 통지를 받아서 시군구가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뭐 합니다? 정리. 요거 하나 하시고 127페이지 보십시오. 등기 촉탁인데, 자 이번에는 여기입니다. 시군구에서 여러분 보세요. 시군구에서 토지대장의 각종 토지 변동,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의 변동이 생기면 등기부에도 변동사항을 등기해야 됩니다. 그걸 변경등기라 그래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이번에는 토지의 변동이 있으면 토지 등기부에도 바뀌어야 되죠. 여기 바뀌면 여기 토지 표시가 바뀌면 여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 하게 됩니다. 일치. 그래서 등기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촉탁은 부탁입니다. 등기 부탁해요. 등기 부탁해요가 뭐라고요? 촉탁입니다. 이게 등기 부탁 그러면 되는데 등기 촉탁이라 그래요. 넘겨보시면 2번에 등기 촉탁 대상 해놓고요. 거기 이거 앞에 거는 나중에 그냥 읽을 것만 보시면 되고 심화학습으로 내려갑니다.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신규 등록 아니면요 이 소유자 변동이 아니고 소유자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나왔습니다. 그 소유자 정리인데 그 다음 이 작년에는 참 이 또 쉬운 게 많이 나왔어요. 뭐 올해도 지적은 여러분 쉬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밑에 문제 보세요. 문제 중요 기출 문제 끝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은 신규 등록 찾으러 가야 됩니다.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신규 등록 답입니다. 나중에 그죠? 제가 이 4번이 답입니다. 지적 소관청이 뭐 했다? 신규 등록.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등기에 들어갈 건데 그죠? 나중에 그 9월 달에 여러분 요런 걸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도 몇 개 하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 정형화된 문제 100선 그런 것도 할 겁니다. 나중에 다 해드립니다. 근데 이겁니다. 이 문제 나오면 답은 신규 등록인. 만약에 이 문제 4번에 신규 등록이 없으면요 여러분 소유자 정리 이거 답으로 찾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소유자 정리 이겁니다. 이거는 등기소에 통지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 소유자 정리는 이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올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이미 나왔어. 이 문제 다시 내지는 않을 겁니다. 내면 답은 뭐 다 아니까. 그죠? 근데 신규 등록을 하면 여러분 자 등기로 갑니다. 좀 이따가 이제 오늘 맨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신규 등록을 하고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합니다. 보존. 오늘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보존 등기인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이거는 소유자가 가서 물론 이제 신청을 합니다. 이건 촉탁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고 이건 촉탁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 답이었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지적 정리 등의 통지인데 요 통지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각 시군구가 지적 정리하고 나서 토지 소유자 있죠 여러분.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적이 정리되면 토지 소유자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통지인데 통지. 우선 그 통지 대상 있죠. 밑에 이 뭐 통지 대상 이거 다 이런 거 다 읽어서 뭐 여러분 다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게 통지 대상이고 문제는 앞전에 나온 거 가지고 여러분 설명드릴 건데 일단 130페이지에 문제 보세요. 이게 통지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었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거는 앞전에 나왔고 이 답도 없습니다. 좀 이따 합니다. 이 답이 없어요. 근데 시기 보세요. 시기. 그 밑에 문제 밑에 시기.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하는 시기가 두 개입니다. 다음과 같다. 이걸 주로 그 시기 해놓고 여러분 21회, 23회, 24회, 25회 계속 물어서 이거를 그러다가 이제 앞전에 그 위에 문제를 물었는데 두 가지 우선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하라고 뭐 합니다? 아까 촉탁을 하면 보세요. 시군구에서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인데 여기 어디에 접수된 날이냐 하면요. 여기 시군구에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됐다고 여기로 다시 통지해 줍니다. 시군구로. 그게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15일.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5일. 두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지적공부의 등록. 이 등록이 여러분 정리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요 두 가지를 계속 물었어요. 앞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요 두 개의 숫자 이걸 묻다가 앞전 시험에 그 문제 위에 문제 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법을 다 써줍니다. 이렇게 토지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한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거, 틀린 거, 통지 안 하는 거 이 말입니다. 이 문제 나오면 정답 100선 할 때 제가 이 문제 나오면 답은 소유자 정리가 답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1번인데 이 답 없음으로 판명됐어요. 작년 문제입니다. 정답 100선 할 때 제가 소유자 정리가 답으로 나온다고 이 5개 중에 소유자 정리를 찾으러 가 있는데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자, 여러분 소유자 정리는 다시 보세요.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나서 등기를 먼저 하고 시군구로 통지해 주면 시군구가 토지대장에 소유자 정리를 합니다. 이건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 안 해줘요. 이건 왜 안 해주느냐 하면 뭘 했기 때문에 등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건 통지하는 거 아니에요. 답을 이걸 내야 됩니다. 이걸 소유자 정리를 내야 되는데 답은 1번에 이게 축적 변경이에요. 여러분 1번 축적 변경 통지해 줍니다. 그 해설도 틀렸어요. 해설 그 다 뭐 지워버리세요. 그냥 지우고 그냥 답 없음. 여러분 작년에 이 정답 없음입니다. 작년 해마다 시험 끝나면 일주일간 10월 27일 날 여러분 시험 끝나면 일주일간 가정답이 6시에 오후 6시입니다. 시험 당일날 오후 6시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가정답을 발표합니다. 이 가정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정답이 잘못되면 이 정답에다가 복수 정답이면 2번과 3번 두 개를 해주고 이건 모두 정답입니다. 이건 모두 정답이니까 이 정답이 없음으로 판명됐어요. 이게 나중에 이의 신청을 거치죠. 일주일간. 이번 정답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는데 수천 건, 수만 건이 들어옵니다. 다 합니다. 다 지 틀린 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수능처럼 그것도 잘 안 받아줍니다. 작년에 정답 없음으로 판명되게 딱 한 문제 있었는데요. 2차 공시에서 이겁니다. 1차도 없었고 2차도 요거 하나. 이건 모두 정답으로 해주니까 저는 다 맞는 걸로 해줍니다. 5개 어느 걸 했더라도 작년에 지적법에 빵점은 없었다. 말이죠. 빵점 없었죠? 네. 자.
자, 그래서 이게 전부 정답을 해준 겁니다.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멍청이. 여러분, 이 문제 낸 놈은 잡아다가 이거 처형시켜야 됩니다. 답도 없는 걸 냈잖아요. 그죠? 예. 답은 제가 이 문제 다시 여러분 잘못 냈기 때문에 압니다. 올해 출제위원들이 이거 작년에 이거 잘못 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시 내는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다시 나오면 답은 뭐다? 소유자 정리다. 저것만 알고 계세요. 자, 이제 청량이 남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24페이지. 그 24페이지에 이제 요 청량을 원래 마지막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은 2장으로 2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여기 있는데 두 문제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죠. 청량은 두 문제. 요 안에 여러분 아까 20그 나옵니다. 두 문제가 이번에 그 나왔던 28회 때 두 문제 나온 게 요 안에 있어요. 들어있어요. 오늘처럼. 그래서 요거 마치고 이제 둘째 시간에 등기로 일부 들어갈 겁니다. 오늘. 자, 등기도 또 해야 되니까 그죠? 오늘하고 또 2월달 또 남았죠. 두 번.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